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한국의 주간 확진자 수가 전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거리에서 경각심이 사라진 지는 오래됐고요. 과학방역이란 말이 무색하게 방역의 주체도 정책도 존재감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기가 차고 혼란스러운 소식만 가득해서 사실 뭐 딱 하나 정해서 이게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2시간 동안만이라도 여유와 평정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게요. 7월 27일 수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 듣고 왔습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이었어요. 우리 정기수님이 저는 혹시 웅디가 지각을 하거나 방송에 집중을 못하거나 하면 내부 총질을 할 수 있는 웅냥이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이분 좀 없애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문자 보내겠습니다. 잘했어. 아주 잘하는구만. 이래야지. 그게 빗대신 거죠? 지금 뭐 특정 당의 어떤 모 의원이 당대표 대행이죠. 그분이 뭐 이제 뭐 문제가 공개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 뭐 지금 현안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없고 예전에 유명한 거 있었죠. 그 왜 국감 자리에서 비키니 사진 보시다가 사진 찍히셔가지고 그때 아마 그 훌륭하신 의원님이 국감 자리에서 그런 걸 보실 리가 없잖아요. 잘못 눌러서 그게 떴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 비키니 사진 위로 엄지손가락 2개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보통 실수로 누른 사진에 손가락 2개를 이렇게 마치 이제 뭔가 확대하려는 것처럼 올려놓진 않는데 약간 의문이었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맞겠지 뭐.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3028님이 웅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6년째 퇴근 후 알바까지 병행을 하고 있는데 그 힘든 시간의 끝이 보입니다. 지금 점심시간 이용해서 마지막 대출금 갚으러 가는 중인데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대출금. 이 사실 굉장히 속 시원하면서도 뭔가 마지막 입세라는 제목보다 더 가슴 떨리는 제목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6년째.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는 대출 없이 부자 되십시오. 자, 여러분들 다양한 사연들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애지중지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이의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오전에 여러 가지 뉴스들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아까 우리 마지막 6년 만에 대출 마지막 갚으러 가신다는 분 사연 듣고 기분이 왠지 좋아졌어요. 맞아요. 혹시 우리 제작진 오늘 백화점 상품권 남는 거 있나요? 백상 없어. 뭔가 더 좋은 거 찾아서 우리 오늘 마지막 대출 갚으시는 그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거 드릴게요. 오호. 치킨 보내드릴게요. 치킨. 좋습니다. 치킨 좋죠. 어제 복이었으니까 좋은 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다시 한번. 좋다. 안 그래도 저도 밖에서 아이고 힘들었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작가님도 그러게 이러면서 다 같이 밖에서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또 고개를 들고 현실을 보아하니 에이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0만 명 넘어갔습니다. 늘어나지 마. 늘어나지 마. 아니 진짜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은 게 4월 20일 이후에 98일 만인데 14주 만에 최다치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래요. 네, 그래서 그제부터는 국내에 들어온 사람은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 꼭 받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양시설에서도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더 점점 이제 조여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방역 조치를 이제
강화한다고 아까 이제 10시 좀 넘어가지고 네. 뉴스 나오는 걸 제가 좀 봤었거든요. 내용이 별다를 게 없던데요. 근데 예전처럼 막 문을 닫고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다시 못할 네네. 거고 왜냐면은 그때 이제 워낙 이렇게 하면 뭐 진짜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프레임을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돌아가면은 자기 얼굴에 누워서 침 뱉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안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뭘 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 그래요? 특별하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요양시설, 비접촉 이런 것들 위주로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생활에서는 크게 일단은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얘기하지 맙시다. 답답해.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구내식당 오픈런입니다. 구내식당 오픈런? 네. 저는 이거 절대 안 합니다. 오? 왜요? 구내식당 오픈런 안 해요. 왜죠? 처음에 가면은 응.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을 배식해야 돼서 그러실 텐데 조금밖에 안 줘요. 양을 조금밖에 뒤에 안 어떻게 줘.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절대 안 해. 근데 왜 오픈런? 이게 바로 밥값 때문이에요. 응? 밥값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물가가 너무 치솟으면서 오픈 광경 회사 구내식당에서도 오픈런을 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늦게 가면 웅디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밥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오. 그리고 부쩍 대기 줄이 길어져가지고 식사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거예요. 밖에서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맞아요. 밖에 진짜 비싼 너무 거 아시죠? 비싸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배달 가격도 다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만 배달비가 원으로는, 오른 게 아니라 이 음식값이. 음식값이 다 올랐어요. 맞아요. 양도 줄고.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1인분만 시켜도 배달비까지 합치면 거의 2만 원씩 되기 때문에. 아유, 그런지는 오래됐어. 맞아요. 오래됐어. 네, 그래서 그동안은 좀 한산했던 회사 구내식당에서 이제 외부에서 직장인들까지 오는 분들까지 더해져가지고 예. 거의 매일매일 만석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어?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원인은 밥값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먹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진 거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6%대로 치솟았고요. 외식 물가 상승률은 8%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1992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높나 봅니다. 많이 높아요. 이 구내식당 중에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배식하는 식당 구내식당 말고 그냥 알아서 자율 배식하는 데 있죠. 있죠. 많죠. 그런 데는 오픈런 할 법하다. 너무 좋은데요. 어차피 상상만 해도? 앞에 가도 밥도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반찬도 하니까. 내가 고기 제육볶음도 그렇죠. 많이 담을 그렇죠. 수 있고 오징어 볶음도 많이 담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학생 때 점심 시간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오래 기다려야 됐잖아요. 뭘요? 시간을 줄을 쭉 서야 되니까. 학교에서 무슨 줄을 서요? 에? 점심시간에? 급식실 안 갔어요? 저 도시락 싸고 다녔어요. 선생님 저 79년생이에요. 죄송합니다. 손들게요. 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 왜냐면 내가 너무 어려 보이고 제가 너무 귀여우니까요. 아무리 봐도 저는 밀레니엄 세대처럼 보이거든요. 아니 내가 어려 보이니까까지는 이해하려고 했는데 귀여우니까요는 빨리 웅냥이들한테 사과하세요 빨리.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을게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점심 메뉴 값이 너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은 들어보셨죠?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단어도 등장했습니다. 런치플레이. 네. 이거 너무 잘 지었다. 네, 진짜 이 런치플레이션. 말을 딱 실감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진짜 점심값 밥 한 끼만 사 먹어도 인플레이션을 확 느낄 수 있으니까 아이고.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왔고요. 예. 음식 가격 진짜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직장인들의 소비 패턴 자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2030의 소비 패턴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은 2030이 야 요즘 누가 적금 드냐 명품이나 사자 욜로족들이 많았었어요. 그랬었죠? 예. 근데 이제 MZ들이 앱테크 파킹 통장 등등으로 하루에 100원, 200원 푼돈 모으기 자체에 열을 올리고 있고 한동안은 진짜 주린이 불린이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짠테크 말고는 답이 없다. 라면서 아끼는 거에 열중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2030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요즘 전해주시는 소식들이 뭔가 상반된 것들이 같이 겹쳐져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작게라도 조금씩 아끼자라는 소식이 있는 한편에 그냥 작은 걸 크게 지르자 그래서 막 10만 원짜리 팥빙수였나요? 맞아. 뭐 이런 거 먹는 게 열풍이기도 맞아. 하고. 그러니까 참 약간 종잡을 수 없으면서도 혼란스러운 시기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샘플런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맞아요. 오픈런이랑 샘플런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오픈런은 정말 어떤 물건들을 사려고 이제 줄 서가지고 막 달려가야 되는 그런 아침에, 현상이잖아요. 예. 이 샘플런이 화장품 브랜드들이 샘플을 주는데 그쵸. 무료로 주는데 예. 근데 괜찮은 샘플들은 또 선착순으로 몇 명까지만 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받아가지고 화장품 값을 아끼자라고 해가지고 샘플런을 하는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또 토익 같은 어학 시험 있잖아요. 예. 요 값들도 다 올랐기 때문에 요 돈도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학원에 상품 구매하는 방법, 뭐 팁 이런 것들도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공유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냉파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거요? 냉파. 냉파. 냉장고 파먹기. 냉장고 파먹기. 네. 아. 냉파는 기본이고 요즘에 탕파족도 생겼어요. 탕파는 또 뭐예요? 탕비실 파먹기. 아. 이거 하지 마세요. 왜요? 다들 나눠 먹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막 나만 막 다 쓸어가고 이런 건 아니고 거기에서 이거 저 전에 그거 본 적 있거든요. 회사에 탕비실 다 털어가지고 믹스커피 다 가져가서 그거 저기 그거? 당근에 파는 그거 그러면 안 돼요. 소확행 아시죠? 소확행 아니고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아니고 횡령. 소시 안 돼요. 네, 아니 예. 뭐 막 가져가진 마시고요. 예. 있는 동안에 이제 거기서 커피 먹으면서 커피값 줄이는 게 이제 탕파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안티 인별그램 등장입니다. 안티 인별그램? 네. 인별그램 싫다? 하는 사람들. 예. 너무 자기 자랑도 많고 광고판이다라고 해가지고 맞아, 염증을 맞아. 느낀 사람들이 이제 안티 인별그램 선언을 한 거예요. 요즘 광고 장난 아니죠. 진짜 많아요. 예. 뭐 다른 지인들의 피드보다 광고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 포장과 연출이 불가능한 SNS까지 등장을 했어요. 네, 프랑스인이 개발한 SNS인데 이거는 진짜가 되어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진짜가 되어라. 네, 아예 연출 자체가 불가능하게 정말 뜬금없이 딱 카메라 앱이 켜지면서 2분 안에 무조건 찍어야 되고 이거를 그대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대로 올리기 싫다는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그래? 그럼 너 남들 것도 못 본다라고 해가지고 차단을 하는 그런 재미있는 SNS까지 등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게 진짜 잘 통할 리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왜냐면은 누가 진짜를 보고 싶어요. 현실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마치 이제 다들 이렇게 질렸다. 그러니까 라는 걸 꼬집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네,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 같고 예. 뭐 실제로 SNS 전문가인 스콧 스타인버그는 포브스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지난 15년간 SNS는 가장 멋지고 음. 가장 비현실적인 일상을 보여줄 수 있는 대체 현실을 창조해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해 의식만 자극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안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음. 그래서 요즘에는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어허. 이 디지털 디톡스는요, 디지털에 해독을 뜻하는 디톡스를 결합해가지고 스마트폰, PC,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네. 혹은 의도적으로 사용 시간을 줄이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마치 학생 때 수업 시간에는 휴대폰 냈다가 방과 후에 휴대폰 받는 것처럼 스마트폰 다 제출하고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숲 내음도 맡고 소리에 집중하는 이런 캠프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당장 알람만 꺼도 조금 살법 맞아요. 하긴 할 거예요. 그렇죠? 진짜 수많은 알람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다들. 진작부터 끄고 있었어. 자, 오늘의 퀴즈 바로 잠깐만. 선정답. 너무 휘리릭 지나갔나요? 이것도 아주 그냥 문제를 오늘은 조금 교활하군요. 하지만 막판에 지금 네. 막판에 제가 여러분 어떤 개념을 짚어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마지막에 그것입니다. 오늘 길고 긴 여정 끝에 아주 마지막에 긴 나왔던 여정.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몇 분 나오겠네요, 선정답.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들어갈게요. 네, 스마트폰, PC,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사용 시간을 줄이는 거 뭐라고 할까요? 네. 1번 디지털 디톡스, 2번 아날로그 디톡스, 3번 레몬 디톡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버즈의 아날로그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디지털 디톡스였고요. 자, 선정답자 있습니다. 함치현님, 나영재님 축하드려요. 떡볶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정답자 9802님, 7613님, 6740님 축하드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시원하게 드십시오. 자, 수요일입니다.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 오늘은 볼거리가 풍부한 화제의 뮤지컬. 워낙에 또 유명한 뮤지컬이기도 하죠. 킹키부츠에 출연 중인 강홍석, 김지우, 고창석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에게 궁금하신 점 목격담 다 보내주시고요. 보는 라디오 열려있고 너튜브도 열려있고요. 편한 방법으로 보세요.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지 난 그 이상이지. 내가 보여줄 테니 이 다물고 감상해봐. 이렇게 부드러운 살결 내 몸에 반할 건 나는 자유 나는 용. 자, 뮤지컬 킹키부츠에서 강홍석 씨가 부르는 랜덤으로 올라가 듣고 흐르고 있습니다. 뮤지컬 킹키부츠에서는요, 노래 가사처럼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이에요. 화려한 무대와 의상, 신나는 노래와 춤, 여러분을 확 사로잡는 세 명의 주인공 강홍석, 김지우, 고창석 씨를 우리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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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한참 공연 중이신 거잖아요. 네. 예,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들 감사합니다. 저희 영광입니다. 청취자분들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한 분씩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이렇게 요쪽 분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네. 아닌가? 맞지? 예, 네, 이거 저부터 이거. 인사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강홍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킹키부츠의 고인물 고창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우입니다. 우리 고창석님 카메라 단독으로 왜 안 들어가지? 된다. 아침부터 고창석님 귀엽다는 이 문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황명숙님께서 고창석님 너무 귀여워서 좋아해요. 올 남편을 창석님처럼 살을 찌우려고 맛있는 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살이 안 찌네요. 부럽습니다. 진짜 부럽다. 2093님은 지우 언니 미모가 뿜뿜. 어떻게 이렇게 방부제 미모예요? 너무 아이고, 부럽다 하셨고, 감사합니다. 방채리님은 홍롤라. 오늘도 너무 멋져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유진님은 기다리셨네요. 이분은 오늘 킹키부츠 세 분 나온다고 해서 시간 맞춰서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뮤지컬 중에 제일 행복한 에너지와 감동을 줬던 킹키부츠예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킹키부츠. 저는 이거 예전에 영화로 봤었거든요. 원작 영화. 아, 네네. 2000년대 중반이었나? 그랬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구두공장 사장님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저기 구두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아, 직원분으로 하시고. 거기서 약간 그 백인 좀 어. 등치 큰 역할 있잖아요. 어. 그분이 이 창석이 형이 맡은 네, 역할입니다. 주인공들 괴롭히는 적입니다. 롤라 싫어했던. 네네네네. 나중에 복싱하고 나서 친해지는. 네네네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롤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롤라고. 그리고 김지우님이 네, 저는 로렌이라고요. 아, 예. 네, 아무래도 그렇지. 찰리를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아. 로렌 역할을 맡아서 하고 네. 있습니다. 진짜 보고 싶어요. 제가 미처 아직 뮤지컬 버전을 못 봐가지고. 근데 그건 알고 있어요. 네. 그 신디 로퍼가 작사 작곡했다는 거.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꼭 보러 와주세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 정말 엄청나게 훌륭한 작품입니다. 신디 로퍼가 이걸로 토니상 타지 않았나? 네, 토니상도 네. 받았고 예. 이 작품 자체가 토니상이 6관왕을 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대한 알기로는 작품입니다. 뮤지컬 역사상 여자분 혼자서 작곡을 전곡을 다 하신 게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제 유년 시절의 영웅인데 신디 로퍼가 아. 이 나이 드셔서 뮤지컬도 이렇게 잘 쓰시고 너무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네. 세 분에게 굉장히 의미가 큰 작품일 것 같은데 왜냐면은 초연부터 함께 하셨어요. 네. 맞죠? 네네네. 고창석 씨는 5번 모두 출연하셨고요. 네, 예. 나머지 두 분 김지우 씨, 강홍석 씨는 한 시즌 빼고 모두 출연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이 작품에 대해서 애착이 크시겠어요? 너무 사랑하죠. 뭐 사실 뭐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사실 수면 위로 올라온 케이스다 보니까 이 작품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얻어다 준 작품이고 예, 저한테 일단 제일 첫 번째 행복을 준 작품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작품은
저랑 떼어낼 수가 없는 작품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고창성님은 저는 킹키부츠가 사실 뭐 약간 오버해서 얘기하면 제 딸 같은 작품이죠. 오. 사실 초연 때만 해도 킹키부츠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작품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인지도 낮았고 또 영화 자체가 사실은 어두웠잖아요. 영화는 어둡죠. 예, 영화 네. 자체가 어두웠기 때문에 예. 사실 이 공연 자체에 대해서 크게 한국 분들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없었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오연 이제 5번째 공연 때는 사실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정말 잘 큰 아이가 됐죠. 뭔가 찾아올 때부터 즐겁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는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너무 예. 행복하시겠지만 사실 킹키부츠의 제일 장점은 하는 배우들조차도 너무 행복하게 한다는 게 이 킹키부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예. 어떠세요? 사실 저도 킹키부츠 같은 경우는 저도 좋아하지만 저희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창석 선배님 따님 되시는 분께서 창석 선배님 공연 아닐 때도 보셨고 지금 50번을 넘게 공연을 보셨어요. 제 출연료의 상당 부분이 우리 부족했어요. 적당히 봐 이년아. 선순환이네 선순환이야. 그러지 마세요. 그렇군요. 그만큼 재미와 감동이 보장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 감동적이야 진짜.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드래퀸을 잘 다룬 정말 너무 이야기적으로 잘 다룬 작품도 네. 이 작품이 제가 영화만 봤지만 네. 그때가 처음이었고 뮤지컬은 더 뭔가 이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잘 다룬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만. 네. 우리 강홍석 씨는 이 작품으로 2015년에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남우 주연상 받으셨어요. 네네. 이야.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사랑받죠? 너무 감사하죠. 뭐 사실 이게 진짜 이거 어떻게 아까 창석이 형도 말씀하셨지만 초연 예. 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사실 아무도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작품은 좋은지는 알았지만. 그 모든 초연이 다 그렇겠지만 네네네. 특히 더 약간 그러셨나 봐요. 네, 그랬었죠. 더군다나 이제 그 제작사 측에서도 이 큰 작품에 이 주인공 역할, 롤라 역할을 이렇게 맡길 때에 아주 큰 결심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막 많은 배역을 했었던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예. 근데 그런 결심을 하시고 이게 또 제가 또 성장하는 모습을 또 같이 제작사에서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할 뿐이죠. 야, 이 참 궁합이 좋았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기회도 좋고. 고창성님은 이 내일 첫 번째 공연이라고 하네요. 예. 오, 이번 시즌에는 그러면은 내일이 첫 번째. 예, 제가 내일이 이제 첫 공연입니다. 사실 뭐 이해도 되나? 제가 이제 그럼요. 공연 연습을 2달 하고 예. 공연 일주일 두고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진짜. 예,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분들 뭐 일주일 자가격리를 한다는 저는 이제 거의 2주를 자가격리를 하고 사실 이제 다시 극장에서 연습을 뒤에서 보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조심스러우니까. 네, 저도 지금 형님을 한 20 며칠 만에 봬요. 거의 한 달 만에 봬요. 그렇죠. 맞아요. 계속 자가격리하고 계시고 그냥 계속 안 나오고 계시다가 더 완벽하게 하려고. 네네네네 더 완쾌하고 나오시려고 그렇죠. 아예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일이 첫 번째 출연. 혹시 네. 떨리진 않으세요? 많이 공연이라는 거는 아무리 해도 떨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떨림이라는 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겠지만 어쨌든 기분 좋은 떨림이니까. 그렇군요. 그래. 이거 사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 강호석 씨가 어떤 내용의 뮤지컬인지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영국의 노샘턴이라는 곳에서 신발 공장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신발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 찰리라는 역할이 신발 공장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시면서 신발 공장을 이어받게 돼요. 그러면서 우연히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남자 롤라를 만나면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남자들을 위한 부츠를 만드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거기에 신디로프가 만든 아름다운 곡들까지 신나고 아름다운 곡들까지 함께 붙어 있는 건데, 우리 각자 맡고 있는 역할 한번 홍보 한번 해볼까요? 예, 저는 뭐 도훈입니다. 그 시골에서 있는 이제 뭐 남자들의 우두머리 상남자인데요. 사실은 이제 시골에서 아주 작은 동네에서 일하고 있는 순박한 청년이죠. 그게 사실은 이게 드래퀸이라든지 새로운 문화를 사실은 이제 모르지. 모르고 사실은 이제 이 화를 내고 괴롭히지만 그 안에는
변화에 대한 겁을 가지고 있는. 아. 예. 그리고 이제 공장도 사실은 전통적인 구두 공용을 신사화를 만들다가 예. 여장 남성화. 남성화를 맞죠. 만든다고 예. 하는 사실은 그 문화 충격을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예, 그런 역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로렌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예. 로렌도 그 노샘튼이라는 굉장히 시골에서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우선 굉장히 열려 있는 친구예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왜냐면 롤라를 처음에 봤을 때 저 사람 뭐야라기보다 마음 열고 가장 먼저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찰리 옆에서 찰리가 조금 더 깨우칠 수 있도록 쓴소리도 좀 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찰리를 좋아하게 되죠. 어허. 네. 그런 캐릭터고요. 굉장히 그냥 재밌으실 거예요. 많은 맞아요. 분들이 보시면서 공감도 많이 가실 거고요. 맞아. 네. 맞아. 특히 그 노래는 마지막 선택도 되게 주체적이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너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멋진 여성 캐릭터. 네. 영화 속에서 잘 만나기 어려운데. 자, 노은래님이 2012년 영화관에서 알바한 적이 있었는데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무대 인사할 때 고창석 배우님이 안내해드렸었어요. 그때 너무 멋지셔서 놀랐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입담 기대할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강양숙님이 지훈님 딸 시카고 보여줘서 따라가서 봤다가 너무너무 잘해서 놀랐습니다. 반전의 이미지였어요. 네. 오늘 지훈님 나온다고 해서 바로 켰어요 라고 또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1557님은 홍석 배우님의 랜드 오브 롤라 영상을 보고 뮤지컬을 보기 시작한 대학생이에요. 정말 기다렸던 킹키부츠 1열에서 보고 왔어요. 와. 공연 끝날 때까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공연이었습니다. 또 보러 갈게요. 배우님들 모두 화이팅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기 더해서 김미연님은 고창석님 성북동에서 식사하는 거 봤어요. 실물도 귀여우심 이렇게. 뭐 여기 이런 질문도 있네요. 은성님이 창석이 형 모친소 때 레전드였는데 혹시 모친소 때가 그립진 않나요? 다시 한다면 한달음에 가실지도 궁금해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저는 사실 그 모친소가 못생긴 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컨셉을 모르고 갔어요. 다시 하면 안 하시겠네요. 인정 안 하시는 거죠? 그 뒤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잘생겼어 하는데 그게 기분이 좋지가 않아. 그렇군요. 이게 다른 뮤지컬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있다고 하는 게 일단 굽이 막 높은 걸 좀 신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쵸 네. 맞죠? 네네네. 저는 한 17cm 정도 신고요. 17cm 요? 네네네. 정말 앞굽까지 다 합해서 한 17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잠깐 여성분들 원래 힐이 어느 정도 되죠? 높아봤자 8cm, 9cm인데 17cm. 네. 앞에 힐만 해도 앞에 이게 앞굽만 해도 한 5, 6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10cm가 더 올라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15, 아이고. 16에서 막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들 신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롤라는 네. 공연 내내 신고 롤라는 계속 있고요. 하고. 네. 저희는 마지막에. 마지막에만. 네. 음. 롤라들이 고생이 많아요, 사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 한 등치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등치가 좀 많이 커요. 네, 좀 작은 편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실 롤라가 재밌는 캐릭터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신을 때마다 아직도 사실 적응이 그렇게 막 되지는 않았어요. 무릎이 좀 아플 때도 있고요. 발목이 아플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네. 산재되나? 뭔가 삐끗하면은 네, 네. 삐끗한 적 있어요 혹시? 사실 저번 시즌에 제가 조금 롤라를 좀 더 육감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헬스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한 일부러? 6개월. 네네. 그래서 근육량을 한 8kg 정도 늘려가지고 몸을 정말 크게 만들었었는데 헐. 연골판을 한번 찢어졌어요. 아이고. 구두를 신고 하다가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식단 조절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나으셨고. 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유 고생하셨네요. 네. 그러면 안 되지. 원작 영화에서도 건장한 흑인 배우가 연기한 역할이라서. 네네네네. 그렇군요. 같은 작품을 계속 하시지만 시즌마다 약간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매번 다른 것 같아요. 매번 느낌도 다르고 그리고 사실 모든 역할들을 볼 때마다 또 매번 달라요. 그 느낌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는 약간 처음에는 로렌을 했을 때 저는 킹키부츠의 약간 롤라라던가 엔젤들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더 보였다면 그 다음번에는 도니라던가 트리시라던가 이렇게 다른 역할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약간
정말 그냥 한솥밥 먹는 식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공연할 때 정말 공장 직원으로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정말 그 인물들로 이제는 더 다가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매 시즌 다르지만 매회 다르지 않아요? 매회 달라요. 공연의 아주 매력이죠. 네. 아니 고창석 씨는 5번 모두 개근하셨는데 네. 제일 많이 그걸 느끼실 것 같아요. 시즌마다 다른 거를.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사실은 초연 때는 네. 정말 정신없이 못 모르고 갖고 예 사실 근데 두 번째 공연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힘들다. 예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두 번째 공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실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공연도 두 번째고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제일 무섭게 느껴지는 것도 공연째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 이제 좀 알 것 같은 예 그런 개인적인 역할이 있고 또 상대 배우를 볼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 공연 중에 니콜라가 있잖아요. 니콜라. 예 사실은 악역처럼 보이는 역이에요. 예. 예, 찰리를 버리고 런던으로 떠나는 성공을 위해서 떠나는 역인데 처음에는 그냥 나쁜 년 했는데 공연이 이제 계속 보면서 그 아이한테도 이렇게 이해가 가죠. 아픔이 있구나 하는 게 꿈이었을 느껴지고 텐데. 맞아요. 그냥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이 연기를 하는 배우의 입장에서도 예. 계속해서 조금씩 더 많이 보이게 된다. 예.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환희 052님이 로레는 각종 요상한 연애의 기억을 갖고 있는데 이분 뮤지컬을 보신 분이구나. 실제 우리 배우 지훈님도 진짜 특이했던 연애의 기억이 있나요? 가로 열고 레이먼 킴님은 잠시 귀를 닫아주세요. 이게 저의 연애 기억이라기보다 이제 저희 남편 참 신기한 일을 들었어요. 저희 남편이 키우던 고양이를 아예 데리고 도망간 여자친구가 있더라고요. 헤어질 때? 네.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엄청나게 한동안 힘들어했대요. 고양이가 보고 싶어서. 반려동물을 그냥 가졌구나. 네네네. 아이고. 캐나다에 있을 때. 그래서 아니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봐가지고 거의 나의 아이를 데리고 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일이네. 네, 정말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얘기를 듣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피해 가셨는데. 그래서 특이한 연애의 기억은 특이한 연애요? 머리 묶는다. 머리 묶는다. 야, 당황했어. 글쎄요. 당황했어. 저희 남편이랑이 제일 특이한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하고 우리 환희 052님께서 언니 목소리로 해당 넘버 좀 듣고 싶어요라고 또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건 네. 안 그래도 저도 한번 진짜요? 저기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유상한 남자들을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 논팽이, 둘 나 혼자 사겨, 셋 채찍질, 넷 딴 년 좋아해, 다섯 딴 놈도 좋대, 여섯 애가 셋이래, 빚 갚아달래, 술에 미친 게 자꾸 집착해, 지엄마한테 또 여친이 있고 니콜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로렌이 이런 남자들만 만났어요.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만 자꾸 만나보게 될 수도 네. 있죠. 김지희님도 비슷한 그 부탁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강홍성님이 그러면 이번에는 아무 넘버나 좋으니까 네, 지금 네. 떠오르시는 걸로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노래요? 랜드 오브 롤라 그러면 Hello Shazam and ma'am here I am Yes ma'am I am Lola 우리 ladies 우리 나지 왕니 나는 나나나나나나나나 아유 나도 이렇게 반주도 없이 다들 다 잘하시네요. 자 화제의 뮤지컬 킹키부츠의 새 주인공 강홍석, 김지우, 고찬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뮤지컬 킹키부츠의 음악을 맡은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쉬밥, 타임 애프터 타임. 아우 너무 명곡들이 많아요. 80년대 독특한 헤어스타일, 의상으로 화제가 됐던 이 뮤지션은 과연 누굴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마돈나, 2번 자넷 잭슨, 3번 샌디 로퍼. 힌트 가능하신 분. 조용. 힌트요? 킹키부츠의 작곡가 킹키부츠 작곡가. 네. 는 문제인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문제였구나. 마돈나의 쌍벽이지 옛날에는. 마돈나의 쌍벽이었다. 네. 정확한 힌트였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언제나 이분이 마돈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요. 그렇지. 자, 오늘 돌발 퀴즈 정답 그분의 노래 She Bop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은 뮤지컬 킹키부츠의 3명의 주인공 강홍석, 김지우, 고창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027님이 킹키 보고 내일 또 보러 가는 사람인데요. 마음껏 함성 지를 수 있는 킹키 커튼콜 너무 신나요? 하셨어요. 이 분위기가 어떤가요? 커튼콜 할 때? 콘서트입니다. 콘서트. 그냥 딱 콘서트예요. 난리예요? 네, 완전 콘서트. 예. 저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콘서트 가수 쪽에는 싸이님의 흠뻑쇼가 있다면 뮤지컬에는 킹키의 콘서트에 막 커튼콜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얼마나 열광적인지 진짜 궁금한데 나중에 진짜 한번 가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우리 광고 나가는 동안에 우리 이제 문제가 신디로퍼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네. 신디로퍼 노래를 한참 듣더니 홍성님이 갑자기 나는 신디로퍼 세대가 아니다. 네, 저는 강력하게 나는 어시어 세대다. 나는 어시어나 브루노마스 세대다. 네, 그렇죠. 아직 영한 느낌. 그러니까 듣고 계시던 김지윤님이 나도 그렇다. 나도 신디로퍼 세대가 아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고창석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방송이 아니었으면 욕을 했을 텐데. 오, 이런 것도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강재훈님이 고창석님, 창석님이 출연하시는 드라마나 영화 보면 항상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왕이나 장군 역할을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잘 어울리신다. 크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는데요. 예. 저는 사실은 제가 그 어릴 때는 막 심각한 역을 오히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극할 때는. 진지하고 심각한 역. 예.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저는 재밌고 유쾌한 역이 좋고, 예. 또 왕이나 장군보다는 그냥 서민들 역이 더 재밌고 맞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게 고창석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성희님은 지우 씨 검정 긴 생머리 너무 예뻐요라고. 다들 그냥. 너무 아름다우시다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금소연님은 강홍석 배우님 정말 쉴 틈 없이 작품을 하시네요. 대체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뭐 체력 관리는 사실 제가 20대 후반부터 하루에 한 10km씩 뛰거든요. 뛰는 걸로? 네, 뛰는 걸로 체력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무릎 안 좋을 때 빼고는 계속 뛰었어요. 확실히 도움이 되나요? 많이 도움이 돼요. 이게 그냥 체계적으로 술을 많이 먹어도 그냥 나가게 되고 술을 안 먹어도 또 10km를 뛰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항상 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체력 관리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긴 또 이제 뮤지컬 배우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네, 폐활량이 좀 중요해서 폐활량이 중요하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막 빠르게 뛰진 않는데요. 한 5분 30초에서 한 6분 사이로 그냥 전력 질주? 전력 질주 아닙니다. 그 정도면 그냥 느슨하게 뛰는 거라서. 느슨하게.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 체력 관리 해야 되는데. 네. 부럽습니다. 우리 세 분의 작품 속 활약 사운드를 소리로 한번 담아봤거든요.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고창석님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의 한 장면이에요. 결혼만 시키고 아빠도 막 장사고만 때려잡기다. 따마 대다. 이제 아마 남은 인생 뭐 너 엄마랑 크루즈 타고 놀러 다니까지. 지난달에 남대문에 3호점도 냈다며. 너 엄마가 그러더라. 그가. 지금 응답하라 1988. 야, 너 목이 예술이다 예술. 이게 부부야? 자, 로맨스가 필요해. 서로 힘들 때 남보다도 김지우 못한데 우리 부부라고 할 수 있어? 인생 혼자 사는 거야. 너 나한테 기대지 마. 여자들 그러는 거 싫어서 너 선택한 거 몰라? 와인 맛있어? 좋네. 가만 보면 너 참 잘난 척 웃기게 해. 까불지 마. 남자 무용수도 한 명 쓰고 자, 뮤지컬 시카고입니다. 그래서 폼나게 잡아줄 남자 한 명. 따지고 2명으로 하자. 균형이 더 잘 맞잖아. 아니야 더 크게 생각해. 더 크게 락시. 이왕이면
몇 명 더 쓰는 거야? 나 모르게 내 호텔에 왔다가 자, 호텔 델루나 드라마에서 마고신에게 저자가 강홍석 찾아왔다. 씨예요. 이제 할멈들이 단체로 구천성을 도와. 마고신이 돕는 건 너다. 너도 저자의 배웅을 받으며 떠날 것이다. 가끔 여기 내려왔어 뮤지컬 데스노트 강홍석 씨예요. 구경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멀쩡했던 놈은 없어서 키라 이건 뭐야 가짜 구세주 키라 숨겨진 그의 정체 그냥 어린 아이 잘 들었습니다. 와. 강양숙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지우록 씨예요. 아, 시카고 보고 와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루 종일 영상을 찾아봤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 뮤지컬 데스노트는 제가 이 당시에 이게 뮤지컬이 나와? 라고 이제 좀 의아해하면서 캐스팅을 이렇게 보다가 너무 캐스팅 잘했다고 생각했었어요. 뭔가 이미지가 류크랑 정말 잘 맞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반드시 화장을 해야 되는 역할을 꼭 해야 자꾸 그런 역할만 그렇게 좀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하거나 좀 이렇게 힘든 역할을 많이들 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오디션 제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고생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워낙 잘하니까. 감사합니다. 또 앞에서 이제 고창성님 노래를 의사의 솔로라는 노래를 또 이제 뮤지컬에서 이게 언제예요? 이게 지금 2015년도 적혀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한 3회 연속으로 했던 것 같아요. 1인 4역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제 넘버가 이제 그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닥터 듀블이라는. 네, 닥터 듀블. 1인 4역이면은 완전히 예. 그냥 고창성님 보러 가는 거네요 여기는. 아니요. 뭐 이렇게 주인공들이 너무 잘하는데 예, 사실은 이렇게 그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1인 4역을 하는데 예. 등장만으로 그냥 모든 게 해결되는 진짜? 형이 등장하는 순간 그 작품은 끝나는 너무 재밌는 너무 재밌었어. 존재감이 각별하니까 네.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창석 씨 고블리라고도 불립니다. 이 특유의 익살스러움 때문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매력은 이것인 것 같다. 근데 이게 이제 정말 미스터리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한테도 귀엽다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어지간하면 부모님은 한두 번은 해주시는데. 그죠. 한두 번 했는데 예.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신 아버지 술 한잔 드시고 참 내 자식이지만 못되게 생겼다. 가슴에 대못을 받았다. 근데 그게 자꾸 웃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인상이 이렇게 막 순한 인상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서울 와서 이제 우리 공연하면서 이제 동료들하고 잘 지내려고 웃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얼굴에 그렇게 웃는 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안 웃으시면 약간 무서운 상이긴 한 것 같아요. 예. 예, 가만히 무표정하게 있으면 예. 가끔 그러면 오해받으실 것 같아요. 그냥 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건데. 그죠. 예. 이제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별 생각 없이 있는데 화가 났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고. 그러면 이제 막 지나가다가 예. 봐봐 고창석 TV에서 막 웃고 그러다가 봐봐 저 화나 있잖아. 봐봐 TV가 달라. TV가 현실이랑 달라. 그래서 제일 무서울 때가 예. 형이랑 이제 MT 같은 걸 가면 예. 술 먹고 다음 날 아침이 제일 무서워요. 아무 표정 없이 형이 왜냐면 보고 무표정 할 수밖에 이러고 없으니까. 있으면 형저 뭐예요 왜요 저요 라면 끓일 거예요 막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아무렇지 아니다 괜찮다 형 지금 속이 안 좋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나를 보는 건데 그냥 힘들어서 그래. 그런 건데 이거는 다른 두 분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왜 고창석 씨가 롤모델 그러니까 고창석 씨를 롤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후배들이. 저는 약간 품는 매력이 사람을 품는 매력. 사람을 품는 거와 이제 뭐 이렇게 좀 모든 환경들을 좀 품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형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거보다도 항상 한결같으세요. 한결같다? 항상 똑같으세요. 그게 뭐 오랜만에 만났던 어제 만났던 모든 사람들한테 한결같이 똑같으신데다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선배님들 만나면 어려울 법도 한데 그렇죠. 왠지
왠지 창석 선배님한테는 그냥 선배님 하고 이렇게 가도 다 방금 홍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품어주시니까 그냥 되게 편해요. 선배님임에도 불구하고 참 편해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부담스러운데. 왜요? 제가 그래서 되게 평소에 연습실에서 괜히 막 선배님한테 가서 말 시키고 네, 지금 저는 멋지게. 앞으로 어려운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까다로운 선배. 늘 항상 한결같은 예, 후배에게 예, 한결같이 지적하고. 누군지 기억 못하는 건 아니고. 아 진짜 후배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저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좌우석 씨는 주례도 부탁을 했다고 하시네요. 사실 형한테는 주례라고 얘기는 안 했고 그냥 축가 끝나고 그냥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 뭐 형이 오셔서 덕담하는 당황하신 거죠. 제가 몰래 그냥 주례라고 하면 형이 안 해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했더니 형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또 이거 아니 근데 뭐냐고. 진짜 좋았었어요. 네.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주례는 그래도 미리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아 근데 형이 뭐 잘하셨어요? 네네네. 아이고 그때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그때 너무 떨었고 사실은 또 저는 이제 홍석이의 입장을 잘 알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레이먼도 그렇고 저 모임이 있습니다. 아빠들과 똑같이 생긴 딸을 가지고 저희 남편도 포함이죠, 맞아요. 아이고. 홍석아 너 분명히 딸 낳으면 힘들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진짜 저를 닮은 딸이 나왔는데 형이 주례 내용이 딱 그 역이었거든요. 근데 딸들은 다 아빠 닮는 것 같아요. 첫째 딸은 특히. 네네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사실은 더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죠. 네, 너무 이쁘죠. 뭐 그래요. 말이 필요 없죠.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김지윤님은 지금 뭐 다들 지금의 어떤 모습만 쉽게 떠올리기 쉽지만 초창기에는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다고 그러네요. 네, 저는 아무래도 방송 쪽에 있다가 뮤지컬 쪽으로 갔다라는 그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예. 일찍 넘어갔어요. 일찍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선입견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게 참 고마운 킹키한테 고마운 작품이라고 느껴지는 게 사실 킹키부츠 전후로 좀 나뉘어요, 제가. 네, 킹키부츠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캐스팅됐다 하면 논란도 많았고 사실 그걸로 되게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근데 오히려 와 김지유 되게 로렌 인생 캐릭터다라고 얻기 시작한 게 킹키부츠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로렌이라는 역할에 애정이 더 커요. 네, 그래서 더 노력을 많이 하게 됐었고 더 좋은 로렌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왜냐면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시즌에 원캐스트로 했었거든요. 다. 대단한 일이죠. 네, 진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든 일이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신나게 매번 공연을 했었어요. 야. 지금도 그렇고. 아니 대체 목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다행히 목이 진짜 건강한 편이기는 한데 세요? 네, 굉장히 건강한 편이긴 한데 목을 안 다치게끔 노래를 하려고 지금도 계속 레슨 받고 있고 아 그게 또 그런 방법이 있구나. 길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저는 그냥 막 썼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조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조금씩 배우고 하다 보니까 또 그 나름의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저 너무 모르고 막 했었어가지고 네네. 우리 방채리님은 뮤지컬로 와주셔서 감사하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야 이런 칭찬 참 좋다. 왜 나보다 울려? 지난 9월도 아니다. 재작년 9월 2년 전에요. 네. 남편분이 여기 출연하셨었는데 맞아요. 레이먼 김 씨가 그때 김지유 씨가 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한다. 네 맞아요. 엄청나게 좋아한다. 네, 보통 이 정도로 엄청나게 강조하진 좋아해요. 않는데 네. 어떤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나 양고기를 더 좋아하고요. 당연한 거지. 네, 저는 그래서 왜 삼겹살 같은 거 먹을 때도 예. 채소 쌈을 안 싸 먹어요. 고기 자체가 너무 전 고기가 소중해서. 너무 좋아서 고기만 먹어요. 야채가 차지할 위의 공간이 너무 아까워. 허락할 수 없어요. 허락할 수 없어요. 그 공간도 고기로 꽉꽉 채워야 돼요. 저는. 그죠? 공감하시죠, 홍석 씨? 공감합니다. 네. 네. 양고기도 맛있지. 네, 너무 좋아요. 그럼 요리는 다 남편분이 하세요?
아니요, 저희는 반반이에요. 오. 제가 밖에 나와서 일하고 있을 때는 남편이 많이 하는 편이고 예. 제가 또 공연을 안 하고 연습만 하고 그럴 때는 제가 다 하고 오. 둘 다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오. 요리하는 프로그램에서 만나기도 했고요. 가끔 내가 이거는 더 잘한다 싶은 게 있어요? 모든 가족들 저희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인정해 주신 아, 거는 오. 꽃게탕은 제가 더 잘 끓여요. 꽃게탕? 네, 저희 시아버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끓인 꽃게탕을 진짜 좋아하세요. 오. 그래서 봄이랑 가을에 꽃게 철일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한 오. 정말 소투로 끓여가지고 갖다 드리거든요. 근데 둘이 따로따로 진짜 꽃게탕을 해봤는데. 저희 남편은 심지어 꽃게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알러지 약을 먹고도 제가 만든 꽃게탕은 먹어요. 그래? 네, 진짜? 맛있다고. 네. 제가 언제 한번 끓여갈게요. 우리 공연장에. 날 좋아져서 MT 가서. 좋아요, 좋아요. 네. MT 안 가본 지도 너무 오래된 거예요. 맛있겠다. 예. 맛있겠다. 꽃게탕. MT 가서 꽃게탕. 오늘 이 코너 시작한 이후로 가장 부럽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야, 이거 아까 했던 얘기가 뒤에서 또 질문으로 나오긴 하네. 아까 뭐 질문했던 거긴 한데 네. 왜 이런 뭔가 현실에서 쉽게 마주칠 수 없는 이를테면 뭐 류크 같은 사신이나 네네네. 아니면 뭐 롤라 마찬가지고 지금 역할도 마찬가지고 이런 역할들을 좀 많이 맡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목소리. 네, 목소리가 좀 특이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 성대가 잘 붙는 목소리가 아니라 좀 탁성이라고 하죠. 탁성인 이 목소리와 그리고 제 이목구비가 예. 턱이 좀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예. 부분이 좀 특이하게 좀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배역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혹시 로키 호러 쇼도 하셨나요? 아니요, 못했습니다 아직은. 너무 잘. 네. 왠지 어울릴 것 같은데. 네네. 로키 호러 쇼도 언젠가는 뭐 기회가 된다면. 네네네. 뭔가 전부 그냥 다 선점할 거야. 화장이 많이 필요한 역할은 다 내가 한다. 뭐 그럼 좋죠 뭐. 그쪽으로만 가도. 네. 자, 우리 짧게나마 이거 안 듣고 갈 수는 없습니다. 세 분의 노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소리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거리에 기억난다. 무한도전에서. 하나 둘씩 켜지고 잘한다.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저물 때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머나먼 그곳으로 떠나버린 아하. 자, 보이스트롯에서 김지훈 씨가 짝사랑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요 어느샌가 그대 모습 그려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눈물만큼 고운 별이 될래요 그대 가슴에 너의 동상 따위는 내게 필요치 않아. 자, 강홍석 씨가 골든 템버린에서 난 괜찮아 부르고 계세요. 울 거야 말 거야 꼭 할 거야 너를 지워버릴 거야 난 괜찮아 뒤돌아가 그대의 사랑 같은 사랑 원하지 않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꿈결 같아도 영원토록 변치 않을 수 없다면 난 괜찮아 아니, 아까 고창석 씨는 노래 들으시다가 아니 못 듣겠다 하고 본인 노래 도중에 안 들으셨어요. 예. 왜? 저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제가 연기하는 거고 에이. 뭐 이렇게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참 이게 듣는다는 게 그게 이제
그 이제 좋은 가수나 좋은 배우는 자기 모니터링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예. 겸언쩍다. 예. 잘 부르셨는데 이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러게요. 벌써 10년이 됐네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야, 무도 모친소가 10년 전이야. 10년이 됐구나. 그러네. 시간 너무 빠릅니다. 김지우 씨는 짝사랑을 부르셨는데 주현미 씨 여기 오셨었는데 정말요? 제가 이 주현미 씨도 좋아하고 특히 짝사랑 이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주현미 씨가 부르면서 광고하는 라면 광고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그만 먹을 정도로 진짜요? 진짜 광팬인데 짝사랑 엄청 잘 부르시네요. 어떻게 방송에서 이제 그 트로트를 불러야 되는 방송이었는데 제가 트로트를 불러본 적이 없어서 사실 너무 이게 명곡이잖아요. 부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서 저는 너무 부담돼가지고요. 사실은 저 공연 때보다도 더 많이 떨었어요 이때. 그래서 사실 안무가 살짝 있었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 떨어서 노래를 더 잘 부르고 싶은 마음에. 말은 이렇게 하면서 정작 이렇게 잘 부르는 사람. 아니에요. 네. 우리 강홍석 씨는 심지어 원래는 꿈이 가수였다고 합니다. 네, 어렸을 때는 진짜 가수의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너무 오래전 일이긴 한데 가수 기획사에 한 3-4군데 이렇게 옮겨 다녔던 것 같아요. 앨범을 내고 싶어가지고. 그럼 실질적으로 진짜 노력을 했구나. 네,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렴풋한 꿈이 아니라. 네, 그냥 진짜 21살 때부터 어떤 선배님께서는 저한테 이제 제의를 직접 제가 대학교 축제, 제가 서울예대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1학년 때 선배님께서 이제 PD 하시는 선배님이 컨택하셔가지고 기획사를 들어간 적도 있고 그랬었죠. 어이구 그렇군요. 어쩐지 그래서 예사롭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렇고. 근데 그때는 제가 노래도 너무 뚱뚱했어요. 한 130, 한 5kg 정도 나갔었는데 전혀 가늠이 안 되는데. 네, 엄청 이만큼 엄청 커가지고. 네, 저는 홍석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영화는 영화다라는 거기서 만났는데 제가 영화 감독 역이었고 홍석이가 그때 소지섭 씨 오른팔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등치가 그때가 140kg, 한 120 몇 킬로 정도 됐을 때. 130kg. 그 역할 이름이 덩치였습니다. 덩치상. 그랬구나. 어머 나도 몰랐네. 지금 찾아보시면 진짜? 홍석이 그때 홍석이를 볼 수 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영화는 영화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영화인데 왜 매치가 안 되지? 매치가 전혀 안 되는데? 막내로 나왔어요. 지섭형. 신기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세 분 만나면서 너무 즐거웠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럴 것 같고요. 고창석 씨는 또 SBS 드라마 오늘의 웹툰에도 출연하셔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안방에서 보실 수 있겠네요. 세 분 출연하는 뮤지컬 너무 재밌는 킹키부츠 저도 기대하고 있겠고요. 한마디씩 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짧게. 네, 킹키부츠라는 작품은 참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거나 뭐 우울하시거나 외롭다면 언제든지 놀러와 주세요. 롤라 강홍석이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오랜 시간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행복한 일들만, 재밌는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창석이었습니다. 더위도 날리시고 스트레스도 날리시려면 킹키부츠 보러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3번 신디로 뽑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곡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맛에 산다 배우 강홍석, 김지우, 고창석 씨와 함께했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웅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여러분들 지금 서 계신 풍경 함께 나눠주세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장희진님, 웅디 오늘 추석 선물을 미리 쇼핑했어요. 추석이 9월 10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코로나가 심해지면 만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 부모님 댁에 선물을 미리 가져다 두고 형제들이 오면 자유롭게 가져가라고 하려고요.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하는 거죠. 하셨는데 지혜로우시네요. 추석이 벌써인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도 느끼게 되고 지금 추스려 가면은 추석 때는 코로나가 정말 심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게 됩니다. 박효영님, 저는 거리에 있는 노숙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에게 얼음물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일사병으로
쓰러지시지 않게 말이죠. 오늘 오후에도 출발할 건데 날씨가 너무 덥네요.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의미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울림이 있네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시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왕은정님, 웅디 무지출 챌린지 아시나요? 후배가 안 쓰는 무지출이 유행이라고 해서 저도 3일째 하고 있는데 안 쓴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밥도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데도 안 쓰고 생활한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젊어져 보려고 유행 따라 해보는 것도 힘이 드네요. 무지출이 유행. 도시락 싸려면 재료도 다 돈인데요. 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어쨌든 뭐 절약이야 뭐. 절약이 유행인가요? 절약은 원래 예전부터 우리나라 늘 미덕처럼 이야기되어 왔던 덕목이기도 하니까 적당히 하시면 되죠. 괜찮습니다. 햄버거 보내드릴게요. 7710님이 조금 전에 대출금 상환일이 다가와서 은행에 가서 연장하고 왔습니다. 좋은 일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싶지만 은행 직원분 친절함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문득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이 듣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오늘 그 친절함이 여름날의 추억이 되셨나 봐요. 자,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듣고 오겠습니다. 이정현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까지 듣고 왔습니다. 옛날 노래들 이상하게 시원해지지 않나요? 박경춘님이 허지웅 쇼 들은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들을수록 중독되고 재미있네요. 라디오 인생 10년 만에 5손가락 안에 들어요. 허지웅 쇼 짱재미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손가락이 아니라 단 손가락 1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욕심쟁이니까.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1388님, 오늘 아들하고 대형마트에서 금붕어 6마리, 코리도라스 2마리를 사왔습니다. 집안일은 뒷전이고 붕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네요. 아들이 졸라서 사온 건데 아들은 무심하게 신경도 안 쓰고요.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 온기가 느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금붕어, 그 물고기들을 이렇게 그냥 수족관에 두고 집에서 멍하니 바라볼 때 이상하게 평안해지는 거 있어요. 그 유독 더 그러신 분들은 예전부터 그렇게 집 댁에다가 수족관 많이 두시고 새롭게 그런 매력을 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1388님은 이제 또 새롭게 매력을 아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기르면 되죠. 아들이 졸라놓고 왜 그럴까? 이번 기회에 책임감 같은 걸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님, 조금 전 친구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8월부터는 쭉 휴가라네요. 아기용품을 만드는 회사를 다녔는데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요. 지금까지는 잘 버텼지만 이제는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친구도 재충전을 해서 더 좋은 직장 다녔으면 좋겠어요. 친구야 힘내자, 파이팅. 저도 이 얘기 들었습니다. 관련 그 육아용품들 진짜 뭐 판매율이 뚝뚝 떨어진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우리 박경희님 주변에 친구분도 같은 일을 겪으셨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충전해서 정말 더 좋은 직장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보내드릴게요. 2991님이 아이고 크게 아프셨군요.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재활치료 중인데 38일 만에 워커를 잡고 처음으로 30걸음 걸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생겼어요. 빨리 회복을 해서 2다리로 당당하게 걸어서 집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기와 얼굴들의 느리게 걷자 이 곡 신청해 주셨어요. 2991님 반드시 회복하실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무조건 회복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 노래도 당연히 틀어드릴게요. 장기와 얼굴들의 느리게 걷자, 핫지와 TJ의 남쪽 끝섬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허지웅 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역사 코너 있는 날이죠. 역사 속에서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엔딩송 2324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주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 예, 좋은 노래죠. 이 노래 제가 참 좋아했었습니다. 2324님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